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최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입니다. 역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석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영석입니다. 이종태 팀장님도 네, 함께 해주셨고요. 이종태입니다. 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요. 중국은 이제 앞으로 홍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워낙 이제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반항적인 홍콩을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종태 팀장님 준비하셨죠? 예, 아직까지 홍콩 구의원 선거 네. 결과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압승도 그냥 압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압승. 네네네. 거의 한 80% 이상을 네. 이제 싹쓸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홍콩의 민심이 완전히 드러났고, 네. 그동안 시위도 격화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홍콩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아주 거칠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 홍콩을 버릴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홍콩과 같이 클리는. 네네네. 많이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렇군요.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예컨대 게다가 홍콩의 경제적 비중도 많이 작아졌단 말이죠. 예컨대 이게 중국이 97년에 홍콩을 반환받았을 때는 네. 홍콩의 GDP가 중국의 그것에 16에서 17%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컸네요. 예. 그래도 작진 않은 규모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2에서 3% 사이예요. 그래요? 예. 그렇네. 굉장히 작아졌죠. 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엔 홍콩은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의 중요성은 GDP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 전체 경제의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DP 그렇군요.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보네요. 예, GDP는 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군요. 홍콩이 그 중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중국은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네. 사실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많이 포섭이 됐죠. 그렇죠. 세계 공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경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은 홍콩이 사실상 중국과 이 다른 나라 글로벌을 잇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특히 금융 부분에서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중국 기업들, 네. 여기 국유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IPO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 개발. 기업 공개. 예, 기업 네. 공개. 말하자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IPO를 하는데 네. 홍콩에서 많이 해왔어요. 예, 중국 본토가 아니라. 네. 그래서 2018년 통계를 보면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가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이 642억 달러를 IPO로 조달을 했습니다. 642억 달러치의 주식을 팔고 642억 달러를 자본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 홍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하이와 선전, 네. 상하이하고 선전의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네. 정시죠. 여기에서 모은 거는 197억 달러밖에 안 돼요. 대충 한 200억 달러 치고. 네, 근데 홍콩에서는 360억 달러입니다. 350. 360억 달러. 60억 달러. 작년 2018년에. 오. 예.
그럼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홍콩의 은행을 매개로 또 글로벌 자금을 빌리기도 합니다. 또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말입니다. 네. 좀 재밌는 거는 중국에 바로 들어가서 거기 법인을 만들지 않아요. 홍콩에 법인을 만들고 중국에 그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콩은 그동안 게다가 또 중국 자본이 네. 그 해외로 나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홍콩을 홍콩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 경제 발판 역할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홍콩은 그동안 중국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네. 경유지 핵심, 같은 역할을 한 그렇죠. 거네요. 핵심 통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홍콩이 활용되었던 이유도 있을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홍콩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글로벌 금융 허브입니다. 이 금융 허브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뭐 주식을 팔아서 음. 이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채권을 네.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이른바 그 자산운용업이 많이 발전해서 세계의 부자들이 전부 다 홍콩의 이 자산운용 업체에 돈을 맡기고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뭐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게 있겠죠. 네. 일단 세율이 낮아야 될 겁니다. 세율? 예. 세금, 예. 또 금융 규제를 또 안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투자된 돈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잘 해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어떤 돈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원도 비밀로 해줘야 됩니다. 이른바 좀 조세 도피처적인 성격도 강하죠. 그렇군요. 아무튼 강한데, 그런 데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센터라 그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센터가 가장 활발한 데가 아무래도 이제 양대 금융센터가 네. 런던과 뉴욕이에요. 네. 세 번째는 홍콩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콩의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을 네. 잘 이용을 해왔던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어떤 금융이나 또 이제 기업 환경을 아주 크게 자유화해버렸다면은 네. 홍콩은 벌써 정말 진작에 필요 없었겠네요.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이 일국양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일국양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본토는 사회주의지만 홍콩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죠.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콩은 중국에서 독립된 지역으로 간주가 되어 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 그 1992년 그러니까 홍콩 반환 5년 전이죠. 네. 그때 홍콩 팔리시 액트라는 이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미국은 홍콩을 그 중국과 분리된 법률적 경제적 실체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요. 근데 이 중국에 대한 관세하고 홍콩에 대한 관세가 달라요. 다르고 또 홍콩은 중국과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홍콩이 이 정도로
중국 본토와도 훨씬 차원이 다른 정도로 이른바 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이 이제 홍콩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거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이 중국은 사실 법치주의가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에 형법이 없었다니까요. 형법도 없었고 당연히 민법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기업개방 이후에 이제 그걸 도입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도 사실 이 사법부의 판단에 이 정치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고 또 그렇죠.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당의 권력이 워낙 그렇죠. 예. 네. 좌지우지하네. 근데 뭐 예. 사실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법치주의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치주의라는 게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라는 거다. 네. 우리가 많이 교육보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법치주의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법에 더 의한 큰 통치. 의미는 법에 의한 통치. 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국가가 그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개인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만약에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면 국가는 개인의 어떤 인신의 자유라든가 재산권을 멋대로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한계를 그어놓은 것이죠. 네, 네. 예. 또 거기에 한계를 그어놔야지, 지금 제가 너무 말이 깁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게 지금 재밌어요. 뭐, 예, 네, 예. 계속하세요. 예, 예.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예, 있어요. 거기에 한계를 그어놔야지,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투자를 한 재산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법치주의가 잘 시행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 이 불확실하니까 불안하죠. 사실 우리가 저번에 개성공단. 예.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저번에 사드 사태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의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그렇죠. 영향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홍콩은 굉장히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는 곳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홍콩의 법인을 만들고 중국에는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서구 자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홍콩은 이 법치주의가 이제 지켜지고 네. 또 금융센터이기 때문에 자금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대규모로 할 수가 있다. 네. 또 IPO나 대출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금융수를 벌어들이면은 해외로 내보내기도 쉽고 또 여기에 자산운용업에 돈을 묻어두면은 내 신문도 보장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차인스 팀장이 홍콩에 돈을 박아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빵 프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자본 통제가 없습니다. 자본 통제를 못 합니다. 중국은 하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이 홍콩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홍콩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예컨대 좋았던 그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지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군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익이 매우 컸던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홍콩을 통해서 글로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그렇죠. 뉴욕이나 런던,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낫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가깝고. 굉장히 뭐랄까 홍콩은 중국의 금융적 차원에서 유효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야망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그 위안화 국제화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국제화된 돈은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제화된 돈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달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도 이제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섣부른 야심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 위안화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지역으로 홍콩을 꼽았죠. 그렇구나. 홍콩에서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어떤 중심 세력으로서 중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안화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도 홍콩이 좀 필요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홍콩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게 치달았을 때 중국이 이렇게 무력 진압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이 홍콩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군대로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외부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홍콩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네.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사실 홍콩이 중국과 많이 다르다. 비록 뭐 중국에 속한다고 하지만은 네. 다르다라는 인식, 그 인식이 지금까지 홍콩의 어떤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지켜줬던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중국의 어떤 도시도 네. 심지어 상하이, 선전, 생젠도 어떤 홍콩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일국양제 이후에도 97년 이후에도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이 표현의 자유, 네. 또 독립적 사법제도 같은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보장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국익에 이롭다라는 그렇군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홍콩 시민들은 어쨌든 그 저번에 그 법안 관련해서 실제 저 법이 통과될 경우에 홍콩 내에 그 뭐 인권이나 아니면은 홍콩에서 이렇게 무슨 범죄 혹은 아니면은 반중국 세력들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법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시위하면서도 저 진압하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법치주의냐 사실 이러면서 네. 되게 항의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태로 법과 제도에 따라 자기 돈이 거기에 투자될 경우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해도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되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쵸.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이 시위가 이렇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홍콩 시민들 내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홍콩은 다르다. 다르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이 중국의 지도부에게 이제 홍콩이 필요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뭐죠? 그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은 금융 도피처 아니겠습니까? 도시 도피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네. 홍콩에 만만치 않은 돈을 묻어놨을 것이다. 아, 그런 의심들도 얘기 나오나요? 그거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요? 예, 저번에 그 파나마 페이퍼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많이 나오죠. 예. 이거 좀 봐보세요, 좀. 또 게다가 또 이분들은 또 한국 부자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 중국의 부자들과 이 공산당 최고 수뇌부들이 홍콩에 굉장히 많은 돈을 묻어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확인된 의심이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홍콩을 아까 센젠이나 상하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제가 사실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좀 자료도 꽤 많이 봤는데요. 네. 그 중에는 사실은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요.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 거의 대다수는 대체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소수 의견으로 가능하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컨대
지금 홍콩 은행들이 네. 이 중국 본토 기업에 빌려준 돈이 7,250억 달러쯤 돼요. 미국 달러로. 근데 이거 사실 그거죠. 말하자면은 이 홍콩의 돈이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자금들이 그렇죠. 네.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중국에 투자돼 들어간 돈이잖아요. 예, 빌려준 네. 거죠.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250억 달러인데, 이 홍콩 은행들이 대출에서는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홍콩 은행들에게는 중국이 중요한 자금 수요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체 불가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홍콩으로 중국이 대체 불가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이 총 대출액 이 얼마인가 하면은 자그마치 19조 7천억 달러예요. 아, 진짜. 이거 뭐. 예, 액수가 너무 크면 이렇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예, 우리나라 GDP가 아마 한 2조 달러쯤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그냥 대출금이 한 10배. 무려 19.7조 정말 달러. 여기야말로 빚도 재산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홍콩이 빌려준 돈은 그 규모의 3.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 하루 거래량이 80억 달러 정도예요. 네. 그런데 상하이와 센젠은 4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개방된 건 아니니까. 예컨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중국의 주식 중에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중에 일부만 홍콩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아무튼 거래량 측면에서는 쌍용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홍콩 증시에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IPO를 해왔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2019년 2월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156개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총 시장 가치,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죠? 11개는 중국 국유 기업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홍콩 없으면은 뭐 미국이나 뭐 런던이나 뭐 이런 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근거이군요. 그게.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홍콩 인기 좋은 자산 운용업, 네. 웰레스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 못 하고요. 네. 주로 이제 아주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 홍콩 외에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 쥐리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이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어떤 도약대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해왔고 또 아마 그 부분에서는 홍콩을 대체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이렇게 해왔거든요. 어떤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 네. 달러가 아니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역에서는. 네. 근데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혹은 뭐 홍콩에서 이른바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네. 예컨대 이 어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위안화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실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네. 근데 그 성과가 사실은 별로 변변치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현재 이 어떤 세계적인 이 외환 거래, 그 말하자면 외환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아마 중국이 지금 아마 그 크기에서는 아마 한 5위 좀 될 거예요. 좀 변동하지만은. 그런데, 네. 이 달러 하나 유로화가 한 40%, 30% 정도 차지를 하고, 네. 뭐, 그 다음에 뭐, 엔화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는데, 사실, 이
중국 위안화의 결제율은 되게 아직 낮은 편이죠. 그래서 뭐 이걸 봐도 뭐 홍콩이 뭐 별 그게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 이제 어쨌든 홍콩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이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게다가, 예, 뭐 그 쉽진 않다 이런 거죠. 예, 게다가 이 위안화 거래에서 특히 위안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조금 반강대적으로 유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 정말 이종태 팀장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예컨대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컨대. 그래서 예컨대 앞으로 이 홍콩이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앞으로는 예컨대보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이라는 단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홍콩 시민들은 이미 중국 측이 범죄자 인도법, 송환법 네. 자체를 유보시키는 데 성공했죠. 네네. 성공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 법안 자체가 사실 지금 홍콩의 사법 체계가 독립적이다 라는 게 굉장히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한 조건이란 말입니다. 네. 일단 그걸 위협할 수가 있고 한 측면에서는 홍콩 민주주의를 침몰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홍콩 시민들이 해당 법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콩의 선거 제도에도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행정장관 뽑는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장관이 사실 홍콩에서는 일종의 뭐 대통령 내지 총리인데 네. 지금 현재 그 12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구조적으로 친중파들이 선거인단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측이 사실 선거를 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행정장관을 좀 직선을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의 입법부 같은 경우에도 70명인데요. 네. 홍콩 의회죠. 70명인데 이 중에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은 35명 정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직역 대표 뭐 그런 식인데 여기에도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결과가 나올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마 한 구의원의 한 10% 정도만 중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시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나마 많이 개방된 이 선거인데요.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아마 한 800 몇 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117명인가가 이제 나중에 행정장관 선거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 117명은 여기도 미국처럼 다 가져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파가 사실상 117명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머지 한 150명, 1000몇 명 정도는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어떤 작업을 할 미칠 수 수가 있는 있을지 거고 모르는 사실 거네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래 불구하고 중국은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요. 중국으로서 사실 홍콩을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이 홍콩 시위가 중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계속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홍콩 사태가 모두 다 이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배후 조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미중 갈등이 그게 치달은 상황에서 미국 상원에서 지금 홍콩 시위와 관련한 어떤 법률이 지금 통과됐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잠시 언급을 했죠. 1992년에 제정된 홍콩 팔리시 액트에 따르면은 홍콩을
중국과 다른 그 법률적 주체로 네. 미국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영향이 크죠. 네. 예컨대 뭐 지금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큰 관세를 물고 있지만은 홍콩 그렇지 않아요. 그 인정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아마 홍콩이 글로벌 금융센터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네. 사실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리된 구역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죠. 네.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은 미국 의회가 참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예컨대 홍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국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실효적으로 네. 그걸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아. 판단을 해서 만약에 미국 의회가 이거 지금 홍콩은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에 순윤됐다 라고 판단하면은 홍콩은 이제 분리된 구역이 아니다. 아. 그렇게 취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역할이 완전 위축되겠네요. 엄청나게 위축이 되죠. 네.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반발을 하는 거군요. 예, 중국이 반발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만약에 군대로 진압을 한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구의원 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더 가열차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중국이 군대로 진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홍콩은 중국과 분리된 구역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그 미국으로서는 사실 중국 홍콩의 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함부로 지금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그렇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본토와 중국 본토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제도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떤 본성적으로 네. 어떤 홍콩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지 않다라고 글로벌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홍콩이 번영하고 중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그렇군요. 측면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이 범죄인 인도적과 관련해서 촉발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홍콩 시위, 그리고 홍콩과 중국 간의 갈등,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사실 2019년에 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이 홍콩 시위만 놓고 본다면 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2010년부터 계속 중국은 홍콩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던 거고, 또 홍콩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일국양제 체제로서 홍콩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콩이 글로벌 그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국과 또 다른 글로벌 국제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위가 또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들, 접근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 홍콩의 그 관계, 중국과 홍콩 그리고 미국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깊이 있게 그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뉴스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사에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뉴스, 그리고 함께 다뤄봐야 될 뉴스, 그리고 함께 생각해봐야 할 뉴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시사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